자, 미국 내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다라는 것이 지난번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되죠. 아, 이 정말 말로만 듣던 좌경화된 교사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부모들이 아주 경악을 하는 일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재택 수업을 받는 상황 속에서 선생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부모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좌경화된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됐고, 공화당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부모들에게 교육권을 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공립학교에 보내기 싫은 부모들은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 사립학교에 보내든가 혹은 뭐 차러스쿨 같은 데 보내든가 아니면 본인이 집에서 그냥 홈스쿨링을 해도 괜찮다. 공립학교에 보내게 되면 학생 한 명당 1년에 얼마씩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 예산을 그냥 부모들한테 줄 테니까 그 부모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홈스쿨을 하던 어떤 뭐 사립학교를 보내던 이렇게 알아서 본인이 결정해서 사용을 해라.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공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모들한테 선택권 주는 것은 바보짓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은 일관되어져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이 지금 학부모들한테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한테 교육권을 돌려주겠다, 학교 선택의 권리를 주겠다라는 이러한 움직임은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는 그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실제로 교사들 조직 안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언제까지 좌파들만 드글드글하는 학교를 만들 것이냐 이거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는 보수주의의 목소리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려서 모든 공립학교 내에 10개명 다 게시할 수 있도록,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보수주의 교사들의 움직임들이 서서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고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Teacher Freedom Alliance라는 TFA라는 그러한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컨퍼런스도 갖고 지금 이런 학교 안에 만연해 가고 있는 잘못된 좌파 사상들과 어떻게 맞서 싸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교사 차원에서 지금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이 교사 자유연맹, 그러니까 Teacher Freedom Alliance가 작년에 처음으로 올해의 교사상을 주었던 선생님 한 분이 또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생이 없는 교직원 연수라든가 준비일,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학교에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이런 날에도 학교가 교사의 복장과 메시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콜로라도 스프링스 11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인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스테이시 어데어라는 분이 이제 화제의 주인공인데, 이 스테이시 어데어라는 분이 지난 8월 6일에 개학 전에 교직원 연수에서 이런 의상을 입고 나왔던 겁니다. XX는 XY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질책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그런 티셔츠를 입고 나오냐. 뭐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여자 염색체하고 남자 염색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별이 다르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성은 다르다라고 옷을 지금 입고 나온 건데, 이거를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학교에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백투스쿨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만 학교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진행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옷도 아니었는데, 이건 뭐 내 맘이지 내가 티셔츠 입는데 왜 내 자유를 학교에서 구속하려고 하느냐? 반항할 수밖에 없겠죠. 어데어 교사에 따르면 학교 측은 며칠 뒤에 해당 복장이 교육
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그 옷을 입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이 옷 입지 말아라. 예. 교육청은 특정 메시지를 금지한 게 아니라 직원 복장에 관한 전문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좌파들은 말을 잘합니다. 요리조리 핑계를 잘 댑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개인권리표현재단이라는 곳은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복장까지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오리건주의 한 학교 교장이 교사한테 마가 모자 있죠? 빨간 모자, MAGA라고 써있는 마가 모자 쓰지 말라고 경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교사의 표현을 제한할 법적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써도 된다는 거죠. 써도 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아니 교사가 마가 모자 쓴 거 가지고 학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법원은 단순히 학교 구성원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이유만으로 공립학교에서 해당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교사 연수회에는 약 60명이 참석했지만 모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5명 미만이었고 연수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불편한 60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서 5명 불편하게 여긴 거 가지고 너 그 모자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했다라는 것. 반면에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교육 평가 상황에서는 교사의 표현에 대한 제한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육 전문가가 자신의 사무실에 성별 관련 책을 전시한 사건에서 학교 측의 해고 조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성별과 관련한 부적절한 책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것은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취지에서 그 교사를 해고를 했는데 순회항소법원에서는 해고를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어데어 교사의 이번 소식은 의복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을 통해서 성별 이분법, 그러니까 세상에는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다라는 성별 이분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고등학교라든가 프로스포츠 경기라든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이 학교 시설, 초중고등학교 학교 시설, 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해당 의상을 벗거나 가리도록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교육 일선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존중하고 교육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명분 하에 이 같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학교의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과 학생이 없는 시간에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는 순간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사 자유연맹에서 이 어데어라는 교사는 작년에 최초로 올해의 교사로 선정된 바 있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본인의 처사와 교사들만 있을 때의 본인의 처사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 어데어라는 교사는 작년에 교사 자유 서밋이라는 행사에서 노조에 질문해 보세요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조에 질문해 봐라. 우리 회비가 어디로 가냐. 교사니까 교원 노조에다가 회비 내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 돈 어디로 가느냐 물어봐라 이거죠. 노조 대표들한테 물어봐라. 교원 휴게실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문해라. 이는 다른 교사들이 노조 측의 회피적인 태도와 적대적인 반응을 직접 듣게 하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있는, 그러니까 혹은 보수 성향이 아니더라도 이 좌파들의 억압 속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그 좌파들 억압을 그냥 참고 견디지 말고 아예 대놓고 물어봐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우리가 지금 교원 노조에다가 내는 회비 어디다 쓰느냐? 그러면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이 상당히 회피하는 반응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결국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노조라는 것이, 교사 노조라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의혹을 갖게 만들어준 것이죠. 이것이 투쟁의 한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좌파와 교사 노조가 학교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전국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번 사태도 이제 그런 사태로 볼 수 있는 거죠. 버니 샌더스보다 우파 성향인 교사라면 누구든지 그들은 학교 시스템 내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버니 샌더스면 극좌거든요. 근데 이 완전 사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버니 샌더스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 교육청 학교 시스템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억압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공립학교에 만연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 알려드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 좌경화된 사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Teacher Freedom Alliance 뭐 이런 조직이 있다라는 것 자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